안녕하세요. 역사연구가 문경주 인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의 조상들이 사용하던 고대 언어가 오늘날 영어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 이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천손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는데요, 제사 지낼 때 그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임금이며 동시에 제사장이죠. 근데 그 사람은 반드시 하얀 갓을 쓰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과 가까이 있는 데 가서 하늘에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물론 그 제사의식은 임금인 자기의 권위를, 제사장인 자기의 권위를 튼튼하게 하는 목적이 있고, 만 백성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10세 전후의 어린 소년을 산채로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그거 너무 끔찍하니까 그걸 바꾸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하얀 갓 대신 검정 갓을 쓰고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장 주관하에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뿌리는 것으로 그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것도 흉측하다, 너무 끔찍하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빨간 갓을 씁니다. 하얀 갓을 썼다가 검정 갓을 썼다가 빨간 갓으로 바꾸면서 하늘에 계신 그 천주님께 피를 뿌리는 의식을 빨간 갓으로 대신해서 자신의 피를 바치는 상징으로서 빨간 갓을 썼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제사하다가 나중에는 제사장이 점차 없어지고 임금이 직접 정치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늘에다 제사 지내던 그 의식을 민간들이 이어받아가지고 하늘에다 제사 지내는 의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날 얘기는 무당들이죠. 이 무당들은 지금도 여러분이 보시면 빨간 갓을 쓰고 막 춤추고 이렇게 하죠. 그게 바로 거기서 온 유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손민족이 마지막 세례의식을 했던 빨간 갓을 상징적으로 쓰고 무당들이 오늘날도 춤을 추고 그렇게 이제 굿을 하고 이러죠. 근데 굿이라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굿이 뭐냐면 좋아지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는 이 굿을 무당이라는 의미로, 샤만이라는 의미로 번역한 게 아니라 굿은 좋다, 굿을 나쁜 의미로 나빠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굿은 아주 좋아지라고 하는 기원을 담는 것이죠. 굿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굿이죠. 그런데 그 무당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단골레라고 그러죠. 왜 단골레일까요? 그 본래 하늘에다 제사 지내는 그분들을 우리 조상들의 본래 언어는 탱그리 칸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갓을 썼기 때문에 갓 탱그리 칸. 탱그리 칸이라고 하는 것은 몽골 쪽에서 지도자를 의미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가 몽골 민족하고 많이 섞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보아지는데, 탱그리 칸이라는 사람들을 오늘날은 단골레라고 하는데, 단골레라는 말은 적어도 70대 전후의 어른들은 익숙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단골레라는 말을 잘 모릅니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갓탱글입니다. 갓탱글이. 그런데 오늘날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종교의 언어의 기원은 제가 추정컨대 우리의 갓탱글에서 가져간 언어입니다. 이 갓탱글이 칸에서 칸을 빼고 갓탱글이 이게 가톨릭 전천되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고 영어하고 우리 고대 언어하고 많이 섞어졌다고 하는 주장에 맥이 통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제 몇 가지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그 단군 신화에 보면 거발한이라는 분이 있고, 거발이라는 사람이 있고, 거발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발한의 아들이 거발이고, 뭐 그 다음에 거발단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거발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클 거자 필발자 나라 한자입니다. 이 나라를 폈다 이거예요. 나라를 창조했다 이런 얘기죠. 거발리는 뭐냐면, 거발한이 나라를 세워서 융성했는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정치 싸움을 하다가 이것들이 갈라져 가지고 마한 54개국처럼 부족 국가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발리는 뭐냐면, 거발한에서 거발리로 온 건 마을공화국으로 분파됐다. 그게 이제 거발리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거발단은 뭐냐? 거발단이 바로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탱그리칸, 소위 그 하늘에다 제사 지내는 그런 의식의 천손 민족으로서 제사장이 집권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 다시 해서 종교가 지배하는, 종교가 정치를 하는, 통치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게 거발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단에다가 무슨 제상을 차려놓고 제사 지낸다. 그래서 이제 거발단인데, 우리나라 이 학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무식해요. 거발한이라는 뭐 거대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세웠다는 둥, 거발리가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둥,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주장하더라고. 거발한이 나라를 세웠는데 거발리, 거발단까지 나가는데 뭐 그 한 사람이 보통 몇백 년씩 살아가지고 거발한 정권, 거발리 정권, 거발단 정권 이렇게 나갔다. 뭐 이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단군 신화를 약 한 4,5천 년 전에 그 정치사인데 4,5천 살 먹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이 연구하고 무슨 조사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 추측을 해가지고 그렇게 발표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식해요. 이게 저는 이걸 금방 압니다. 왜 어떻게 하냐면, 영어를 갖다 대입하면 답이 금방 나와요. 왜냐하면 거발한이라는 것은 거발한이 아니고 영어로 거번한이요. 거번이 여러분 뭡니까? 거번이 정부잖아요. 정부. 거번멘트가 정부. 거번이 NGO를 뭐라고 그래요? NGO가 No Govern Office. 그러니까 사무실이 없는 정치다 이거예요. NGO가. 노 정부가 없는 민중국가다. 뭐 이런 게 이제 NGO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거번한이, 즉 거번 정치가 한민족에 의해서 처음 시행됐다. 그런데 그 다음에 거번이라고 그러고 거불리라고 그러고, 이련 스님은 불교식으로 부처불자를 써서 거불리라고 그러고 거발한이라고 그러고 마지막을 거발단이라고 그러는데, 본래 김부식 씨가 얘기했던 것은 불교식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거발한, 거발이, 거발단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했는데 그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번한입니다. 그 한정권. 다음에 거번리가 마을공화국, 소위 마한 54개국 같은 그런 형태의 마을공화국이다 이거죠. 그리고 거발단이 바로 그 탱그리 칸이 지배했던 종교 재정일치의 집권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시기를 대략 한 2,000년, 3,000년 이렇게 지금 잡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도 몇천 살 먹은 사실이 없고 우리 사회에 몇천 살 먹은 어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것을 보고 증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그걸 추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연구하고 추정하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추정하나 내가 추정하는 건 마찬가지야.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외에 제가 그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많이 영어와 관련되는 게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거벌한, 거발단. 이것은 꺼번한, 꺼번이. 그러니까 꺼번이가 다시 얘기하면 꺼번 빌리지. 꺼번 단은 가톨릭, 꺼번 가텐거리 정권 뭐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복잡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실제로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같다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누가 뭐 하다가 성질나면 야 이거 갖다 묻어버려. 여러분 뭐 쓰레기 이거 갖다 묻어버려. 물론 태워버려도 하죠. 근데 묻어버리라고 하잖아요. 그 묻어가 뭐예요? 땅 파고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묻어버리라는 것은 버리가 BURRY인가요? 버리가 묻다 이거예요. 무엇을? 그 묻어버려. 묻어오고 버리는 똑같다. 민족의 언어가 영어로 그냥 번역해 간 거예요. 묻어버리라는 게. 그런데 미국에서 밭이나 이런 거 뭐라 합니까? 팜이라고 하죠. 팜. 그 우린 밭이라고 그러죠. 팜하고 밭하고 얼마나 틀립니까? 우리의 밭을 팜으로 번역해 간 거예요. 그러면 노는 뭐라고 그럽니까? 노는 웨드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밭은 드라이팜. 근데 드라이팜 그렇게는 안 해요. 그냥 농장이나 뭐 통틀어서 밭을 팜이라고 그러고 젖은 거 논을 웨드팜이라고. 그리고 우리 밭 가에 이런 데 보면 막 숲이 우거졌잖아요. 그게 사람들 그 숲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 숲이 우거졌다고 그러잖아요. 영어에서는 뭐냐면 그 숲 보고 포레스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숲이 그렇게 우거졌다. 포레숲, 뭐 포런숲, 뭐 거의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논으로 가서 여러분한테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 밭은 밭이라고 하고 팜이라고 그러는데 왜 논은 논이라고 하고 그냥 팜이라고 할까? 그리고 논이라고 할까? 여기가 여러분 좀 헷갈릴 텐데 그 논이 이제 구체적으로 영어에 가면 두 가지가 있는데 라이스 파디 쌀 밭이다 이거 라이스 파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보리는 뭐예요? 보리 파드. 보리도 그냥 보리잖아요. 발리예요, 그러죠. 보리도 우리말 그대로 보리고 밀도 우리말 그대로예요. 본래 영어는 밀을 지금 홑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본래 미국의 정미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밀이라고 그래요. 정미소. 왜 그러냐면 밀은 아주 옛날에 정밀을 하지 않고는 빠우지 않고는 못 먹어. 그 밀을 먹으면 통째로 다 놔버려요. 그러니까 영양가라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다 놔버리니까. 그러니까 밀을 먹는 방법은 반드시 이걸 빠워야 돼. 그 빠우는 게 뭐예요? 빠다. 이게 빠우다 이게 이제 그 패서 빠우다 이건데 파우다가 가루라고 하잖아요. 미영어로. 그 파우다나 빠다 똑같은 얘기야. 밀을 빠우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몰방앗간, 연자방앗간 뭐 이런 고대의 정밀시설을 갖다 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밀도 밀이라고 그래요. 근데 물론 요즘 나온 영어 사진 찾으면 회시로 나와요. WHET인가? 회시로 나오는데 그게 본래 미국의 고대 영어를 보면 밀이 그냥 밀로 나와요. 보리도 발리 그렇게 보리로 나와요. 라이스도 물론 그러고. 그런데 라이스는 여러분 한 가지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라이스가 왜 라이스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아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라이스는 본래 메콩강 삼각주가 겨울에는 드러납니다. 여름에는 물이 다 잠기고 겨울에 드러나면 그쪽인 기후가 온화하기 때문에 뻘땅이 드러나면 그 뻘땅에서 야생 벼가 자라가지고 필드를 그냥 다 벼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움푹 들어간 데도 있고 나온 데도 있고 이런데 둔턱에 가면 벼가 논처럼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수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 현지인들이 조그맣게 나무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끌고 가서 물 있는 데 가서 타고 노져. 지금 캄보디아나 어디 저쪽에 가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타고 다니냐면 물론 배도 있어요. 근데 배는 별로 사용 안 하고 고대로 올라갈수록 나무떼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노져가지고 이렇게 타고 다녀요. 그리고 여러분 캄보디아의 삼린 호수인가요? 거기 어디 가면 뭐가 있냐면 그 아이들이 고무다라를 타고 다녀요. 고무다라 타고 잘 다닙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조그만 배를 만들어서 거기 타고 그 조그만 웅덩이를 건너가면 거기가
벼들이 막 자라가지고 잔뜩 익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그릇에다 대고 훑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확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 벼가 자라는 그 토대를 한문이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한문 5편 찾아보세요. 백글 논자가 있어. 백글고 아닐 논자. 그래서 논이야.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걸 이제 라이스 파디, 뭐 웨드 팜, 뭐 이렇게 번역하거든. 그래서 그것도 이제 팜하고 밭하고 똑같다. 그리고 우리 고대에 조금만 올라가면 우리 선배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혹시 직업이 어떻게 생업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농사 짓는 농부의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뭐 특별한 직업은 없고 그냥 땅을 뒤져서 먹고 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 보고 그러면 저는 바다를 뒤져서 먹고 삽니다. 그 뒤지는 게 뭐예요? 디기 땅을 파다예요. 땅을 파다. 그 땅을 파서 먹고 산다 이거예요. 바다는 바다를 파서 먹고 산다. 그 뒤져서 먹고 산다 그러죠. 그리고 또 어떤 영어를 쓰냐면 우리 고대 어른들은 집은 포가집 사십니까? 기와집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저는 그 코딱지만한 집에서 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코딱지가 그렇게 큰 집 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 우리 초가집 비슷한 그 작은 집을 갖다 뭐라면 코테지라고 그래요. 코테지. 그 코테지를 갖다 우리말 코딱지 많은 집이라는 개딱지 많은 집이라고도 그러죠. 그런 집을 영어는 코테지라고 그런다. 이렇게 거의 다 영어하고 맞닿아 있어요. 이제 내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의 삼면이 바다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 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인천에 가면 지물포가 있고 부산에 가면 무슨 포가 있나요? 부산포가 있고 부산도 뭐 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리고 뭐 마산포니 무슨 목포니 하간포니 만리포니 무슨 영산포니 무슨 이런 포자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포가 뭐냐면 물가 포자예요. 영어는 그걸 포트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바다의 항구는 시포트, 비행장은 에어포트. 이 포트가 영어가 우리의 순수한 한민족의 고대 언어도 번역해갔지만 이 2000년 전에 만들어진 한문의 그 발음도 영어가 많이 번역해갔어요. 그래서 포트가 바로 그 물가 포자를 번역한 거다. 여러분 제주 가면 서귀포가 있고 뭐 이런 포가 우리나라 굉장히 많아요. 북한에 가면 뭐 몽군포가 있고 그 포자가 아주 수도 없이 많아요. 그 포자는 전부 다 배가 닿는 그 배를 대는 포트를 갖다 포라고 그래요. 그 포트도 영어다. 이 더 결정적인 거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혹시 나루터 아시나요? 다리를 놓기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루터를 이용해서 배를 타고 건너다니는데 그 나루터가 무슨 뜻이냐면 나로가 뭐냐면 좁아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시나로, 시는 바다야. 바다가 좁아지는 물목이야. 그 터는 뭐냐면 모든 터는 영어로 터리토리야. 그러니까 나루터가 정확히 따지면 시나로터야. 근데 시는 빼버리고 우리가 그냥 나루터인데 그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그 시냇가 아시죠? 시냇가가 물이 절절절절 흐르는 데가 우리는 시냇가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영어에서는 시나로야. 바다가 좁아지는 데가 시내야, 시내가.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그 시내는 좁은 데고 뭐 내는 좁은 데고 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시내는 바다가 좁아지는 데고 그러니까 당연히 바다가 좁아지는 데니까 시내도 좁아지죠. 근데 시내는 거꾸로 얘기하면 장후에서 절절절 내려다가 바다에 와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내라고 불렀는데 그 시나로터예요. 그래서 그 나로터라는 말을 아무 말을 갖다 붙여도 번역이 안 돼요. 나루터가. 시나로터라는 말이 안 나와. 터리토라는 게 여러분 무슨 놀이터, 뭐 장터, 무슨 이런 터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터가 한문도 없어요. 이 터자는. 한문도 굳이 쓴다면 별터자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런 터가 아니고 이건 터리토리라고는 영어로 번역된 거예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 지루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